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선생입니다. 오늘은 9살 글쓰기 수업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아이 글쓰기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직생활 20년간의 학교 생활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다 보면 참 난감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수준도 제각각이지만 기존의 교육과정을 밟았음에도 한 줄 적기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편하고 쉬운 컴퓨터 타자나 영상 매체, SNS 줄임말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이미 직접 읽고 써야 하는 활동은 대부분 지루해하고 어려워합니다. 독서를 많이 한 아이, 공부를 꽤 하는 아이조차도 글쓰기를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이들 무엇이 문제일까요?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국어과에서 이미 1학년 때 그림 일기 쓰기를 시작해 편지글, 독서 감상문, 논설, 설명문, 기행문 등 다양한 글쓰기 방법이 지도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교육과정만 제대로 밟는다면 글쓰기 실력이 모두 좋아야 할 것 같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글쓰기는 그리 만만치 않아서 수업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힐 만한 연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글쓰기 지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문의 글을 직접 생산해 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은 글을 쓸 준비만 도와주면 아이들이 저절로 글을 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본 경험이 없는 부모님들은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글쓰기 학원이나 논술 학원에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래서는 아이의 글쓰기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글쓰기는 우리 아이가 평생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아이가 글쓰기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칫 초등 글쓰기 지도를 간과하면 어른이 되어서 벌어질 간극을 메우기 힘들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글을 어느 정도 익힌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간다 생각하면 엄마의 마음이 바빠지시죠. 아이가 6, 7세 가까이 되면 문자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지금이야 하는 생각 때문에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들면 아이는 그만 글자에 질려버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문자라는 것에 흥미를 가진 것이 확실하므로 와, 잘 읽는구나 하며 칭찬해주고 즐겁게 놀면서 글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이가 어디까지나 글자를 읽는 것은 재미있어, 내가 읽고 싶은 걸 읽을 수 있어서 좋아 라고 생각해야 글자의 흥미를 잃지 않게 익힐 수 있습니다. 글쓰기나 공부, 무엇이든 호기심이 없으면 계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글자를 배우는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글이 되는 원리를 처음부터 이해하는 아이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겨우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기 시작한 아이에게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강요하는 것은 아이에게 실패의 경험을 안겨주는 동시에 쓰기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게 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소리 나는 대로 쓸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겨우 소리를 기억하고 그걸 글자로 변환할 줄 알게 된 아이에게 글자가 틀렸다고 고쳐준다면 아이가 글쓰기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큰아이가 6살, 작은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들이 색종이 카네이션이 붙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큰아이의 카드에는 글자가 그려진 듯이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틀린 글자를 고쳐줄까 잠시 생각하다가 두 아이를 꼭 안아주고 엄마에게 카드 써주어서 정말 고마워. 우리 딸 대단한걸. 다음에도 예쁜 카드를 또 받고 싶다. 라고 말하자 아이들이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처음 받아온 큰아이의 카드를 그 후로 한참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보았습니다. 글자를 고치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틈만 나면 스케치북을 오리거나 색종이를 접어서 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속에다 어느 날은 엄마 좋아, 사랑해 라고 써서 마음을 전하고 어느 날은 엄마 동물원 가고 싶어요 라고 부탁했어요. 글자가 틀렸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언니 공책에 한가득 여러 명의 친구들이 유치원에 가서 노는 이야기를 써와서 작가가 되고 싶다 꿈을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말하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하고 쓰고 싶어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잘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아이가 읽기 싫어서 읽지 않고 쓰기 싫어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서 읽고 싶지 않을 뿐이지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이도 자신의 삶을 말하고 쓰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에 글자가 틀렸다고 맞춤법이 맞지 않다고 지적당하는 글쓰기 실패의 경험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산이 됩니다. 실패의 경험은 아이를 두렵게 만듭니다. 글쓰기에 흥미와 관심이 없고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글쓰기 무엇이 문제일까를 고민하기 전에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아이는 마음껏 자기 마음을 말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쓰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없는 아이들이 글쓰기에 흥미와 관심이 있을 리 없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유롭게 글로 정리하고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는 수많은 장애물로 가득한 두렵고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9살 글쓰기 수업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아이 글쓰기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 글쓰기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전에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쓰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